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티샷.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것 중에. 티샷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드로우 치시는 분들, 페이드 치시는 분들의 전략적 선택이 돼야 되는데요. 자, 티샷 대각선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운데 보고 쏘는 거와 좌우로 구질에 따라서 치기 시작했을 때 확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냥 이걸 이제 뭐 45도 대각선 룰이라고는 명칭이 돼 있는데, 슬라이스 골퍼와 훅 골퍼가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피하면 방어율도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들 때 이게 너무 죽는 위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시면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은 티박스 우측에서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리고 훅은 왼쪽에서 우측을 해서 이 돌아오는 양에 대한 각.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라고 하면 가운데로 쳐도 되고 왼쪽으로 쳐도 되고 오른쪽으로 쳐도 되는데, 세컨에서 내가 어디서 치는 게 좋은가, 그걸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세컨이 너무 중요해서. 슬라이스용이랑 훅을 준비했는데, 슬라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티박스 오른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쳤을 때 요게 이제 티박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티박스가 이제 보통 2m에서 뭐 넓게는 막 7, 8m도 있는데, 이 우측 끝에서 페이드를 치시는 분들은 왼쪽 보고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래야 우리가 일로 나가는 길에 대한 각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훅 같은 경우는 왼쪽 티박스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할 건데요. 요거를 제가 영상인데요. 자, 슬라이스의 활용이에요. 슬라이스는 어떻게 우측에서 왼쪽을 보고 이렇게 돌려치는 구질을 칠 거죠.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맞죠? 누가 봐도 왼쪽을 확실하게 봐준. 근데 이게 저렇게 우측으로 가서 이제 사는 구조인 거죠. 본인들이 이제 내가 어떤 구질을 치는지, 저희 회원님이신데 완전 왼쪽. 티박스는 가운데를 활용했지만 이렇게 해서 살리는. 그래서 슬라이스 분들은 꼭 티박스 우측에서 왼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티박스 왼쪽에서도 그냥 앞에 보고 슬라이스 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이쪽에 공이 꽂힐 확률이 있죠. 왜냐면 똑바로 맞으면. 똑바로 맞았을 때가 문제예요. 똑바로 안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똑바로 맞았을 때 왼쪽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존재해서 꼭 티박스 우측에서 왼쪽으로 보셔서 똑바로 맞더라도 왼쪽 풀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만 탁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리는 거죠. 다음은 이제 훅인데요. 이게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데요. 훅은 페어웨이, 티박스 왼쪽에서 우측을 보셔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살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왼쪽에서 우측 보고 돌려 때리는 개념. 그래도 보통 페어웨이가 진짜 좁은 개미 허리는 20m 정도가 되고 보통은 4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운동장 막 50m 이런데 그 20m 내에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참 제가 90대 타수를 기준을 좀 만들었지만 구질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사실 이거는 먹히진 않는 거예요. 근데 확률상 내가 그래도 10개를 쳐서 8개가 우측으로 간다라고 하면 슬라이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가운데를 보면 문제가 생기죠. 페어웨이가 40m인데 40m에서 가운데를 보고 쓰면 양쪽 20m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스가 티박스 우측에서 왼쪽으로 치면 이 40m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40m가 200m 기준으로 5도 이상 열려도 절대 안 죽는 거리예요. 5도, 8도까지도 괜찮아요. 도수로는. 근데 본인 슬라이스가 정말 우리 뭐 관광볼이라고 얘기하는 저쪽 들어 사파리볼 이런 구질이 진짜 아니고서는 40m가 벗어나려면 거의 한 15도 이상 열려야 돼요. 그러면 15도가 페이스가 열리려면 각 한번 살짝 볼까요? 우리가 도수로 보면 페이스 자체 정면에서 우리가 이 라인에서 보면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내가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안 치지. 15도 열려면 이렇게 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려면 이거는 이미 스윙이 망가진 상태. 이건 빨리 레슨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휘면. 근데 휘어봤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휘는 정도로는 공 절대 안 죽어요. 이 확률만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컷을 치거나 정말 드로우를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은 구질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그 벌어지는 각만 조금 이해하시면 너무 쉬운. 근데 요거를 왜 시도를 못 하시냐면 남들이 시도를 안 해서 본인도 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가운데 꽂아. 그럼 본인도 올라가면 무의식적으로 가운데 꽂아요. 그래서 저희가 티박스 보면 그 한 부분만 색깔이 계속 파이죠. 사이드를 안 치세요. 사이드 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이드를 많이 안 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 그래서 훅 활용은 제가 본 것처럼 영상 보시면 제가 지금 이쪽 보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훅구지를 좀 쳐서. 그러면 얘는 미스가 많이 나도 여기 떨어지고, 아니면 만약에 푸시로 그대로 약간 터지더라도 산 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한쪽을 막아놓고 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훅구질들은 우측 막아놓고 치는 배제예요. 절대 나는 오른쪽으로 안 죽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슬라이스는 나는 절대 왼쪽으로 안 주고 해서 막아놓고 치는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끼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별 티박스를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측 도그렉, 그리고 우도그렉이 존재하고, 직선 코스는 사실 그대로 막 치셔도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좌도그렉 한번 볼게요. 티박스가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까요? 슬라이스 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했던 대로 단순하게 방금 봤던 여기에 붙여서 일로 보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변수를 되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 티박스 앞에 서는 게 불안해. 앞에 맞을까 봐. 이 걱정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티박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데도 있고 일자로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활용은 일자로 돼 있는 티박스가 있는 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방향키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설 수 있고, 이렇게 선으로 돼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동그라미는 좀 어려워요. 동그라미는 저게 제대로 안 보여서 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슬라이스가 만약에 여기서 서서 슬라이스를 치면 여기로 다 죽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쪽 보고, 근데 이쪽을 왜 못 보시냐면 혹시나 잡아당겨서 일로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본인 샷에 대한 믿음은 없는 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 구질이 100% 슬라이스야 그러면 여기 보고 때리시면 일로 다 돌아요, 무조건. 요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직선 코스도 사실 좀 노리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있는데, 저는 직선 코스건 도그렉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왼쪽 끝에서 우측 보고 다 때려요. 제 구질이 명확하니까. 근데 훅이 정말 심하게 나도 어떻게든 살 정도로 봐요.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웨이 폭이 한 40m가 되면 그 40m 휠 정도면 저희한테는 거의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없고. 그러면 요 우측 도그렉을 한번 볼까요? 티박스가 어디는 한 4, 5m 정도 좁게 해놓고 어디는 넓게 해놨는데, 넓게 해놓은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 6m 정도 안에, 왜냐면 두 클럽 이내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되, 얘도 마찬가지. 슬라이스가 이런 구질은 좋죠. 요렇게 코스 따라 때리면 유리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때리면 이 산 안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볼 건데, 제가 파3, 파4, 파5를 따로 나눠놨는데요. 지금 조금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2교시에 하고 다시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뭐 파3를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일주일에 뭐 막 나 한 번씩은 무조건 파3 간다. 가세요? 가족끼리? 너무 좋은데요? 네, 파3 다니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잠깐 쉬는 타이밍에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주니어가 이제 피팅 받고 갔는데, 하루 일과가 그래요. 아카데미 들어가면, 그 첫 팀 뭐 요새 7시나 6시 반이면 5시 기상에서 아침 9홀. 9홀 치고 8시에 들어오면 8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쉬었다가 9시부터 12시까지 샷 레슨 받고 연습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숏게임 어프로치. 그리고 5시 뒤로 2부 막팀 뒤로 들어와서 9홀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오면 7시, 8시 되면 나머지는, 예전에는 샷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다 헬스장. 컨디셔닝이 완전 바뀌었어요. 컨디셔닝이 다 이제 아카데미마다 프로, 컨디셔닝, 그리고 뭐
물리치료까지 있어서 이게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서 저녁엔 다 헬스장.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배우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뜀뛰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거밖에 없어요. 운동 개념이 별로. 근데 지금은 컨디셔닝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게들 하루를 하고 월화수목금토 오전까지 연습하고 오전에 집으로 복귀.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일주일치. 그러면 1년 안에 다 싱글 칩니다. 거의 다. 1년 안에 못 치면 약간 2년 안에 거의 다 치고. 왜냐면 한 코스를 때리니까 2년 안에 치면 너무 좋죠.